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종교, 바로 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재테크 서적이 점령했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자산 규모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급할까요? 우리는 정말 돈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가져다 줄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 인문학적 관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부를 쫓는 진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인문학의 시선으로 보는 부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원초적 이유인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죽음과 직결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권입니다. 과거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를 피하기 위해 동굴이 필요했다면 현대인에게는 자본이라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 동기를 생존 본능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본능은 자산 축적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개인은 각자도 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플 때 버려질지 모른다. 노후에 비참해질지 모른다. 는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를 부의 트랙 위로 몰아넣는 것일지 모릅니다. 역사의 거울을 볼까요? 이런 현상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려 중기, 권문세족들이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권력자들은 오직 토지라는 실물 자산만이 자신과 가문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초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땅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안은 소유욕을 먹고 자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경쟁과 서열입니다. 우리는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남보다 잘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비교 대상이 내 옆집을 넘어 SNS 속 전 세계의 상위 1%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분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등급의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부에 대한 갈망은 치열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리던 시기 돈을 주고 족보를 사거나 관직을 사는 공명첩이 유행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상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원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잘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적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외제차를 타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심리와 조선시대의 공명첩을 사던 심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조금 더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무시당했거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은 무의식 깊은 곳에 열등감의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를 입은 개인에게 부는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가려줄 황금 갑옷이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은 돈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과도한 보상 심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면의 결핍을 물질로 채우려는 시도는 그 결핍의 본질이 결코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핍 갈증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의 반복만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만들어낸 획일화된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현대인을 소유냐 존재냐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이것을 소유해야 해. 좋은 대학, 대기업,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사회가 정해놓은 이 정답지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나고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틈도 없이 사회가 설계한 V레이스에 강제로 투입된 선수들과 같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해야 할 세상이 자본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정렬될 때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오직 가격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불을 쫓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을 상상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이토록 부에 집착하는지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생존의 불안, 경쟁의 압박, 내면의 열등감, 그리고 사회적 획일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드는 강력한 사슬들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가치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돈을 쫓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슬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여행은 고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멋진 여행에서 돈이 운전대를 잡게 하지 마세요. 운전대는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가 잡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인문학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갑식의 마음코드 인문학이었습니다.